자, 부동률 보겠습니다. 부동률 저번 시간에 이어서 좀 많이 텀이 길어졌는데 뭐 일하고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자, 부동률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최대 전력의 합, 최대 전력의 합이다. 그래서 뭐 각각 최대 전력 이렇게 됩니다. 각각이란 얘기는 수용과가 하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는 어떻게 했어요? 합성 최대 전력 이런 얘기죠. 합성을 하는데 두 개 동시에 한다 그랬죠. 동시 최대 전력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림에서 한번 볼까요? 이제 수용가가 두 개가 한 그래프에 동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파란 게 B 수용가고 빨간 게 A 수용가죠. 두 개의 수용가가 이렇게 서 있는데 위에 우리가 썼던데 뭐라고 되십니까? 위에 보면은 각각 최대 전력의 합이라 그랬죠. 그럼 B 수용가의 A 수용가부터 해볼까요? B 수용가. B 수용가의 최대 전력은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 어떻게 그럴까요? 요 부분. 이게 지금 여기가 문제가 있어서. 자,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게 최대 전력이겠죠. 실제로 해보는 겁니다. 최대 전력이면 5kW라고 돼 있죠. 여기 5kW로 하겠습니다. 5kW. 위에 뭐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 돼 있는데 그냥 5kW라고 보고 그럼 여기가 5kW 5가 되는 거고 숫자 한번 보겠습니다. 5. A 수용가는 최대가 어디예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 그죠? 요 부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는 뭐예요? 5가 아니고 4겠죠? 4. 그러면 위에는 어떻게 오는 겁니까? 우리가 공식을 써보면 위에가 최대가 하나는 5고 하나는 4니까 5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요게 B 수용가였고 요게 A 수용가였죠. 그 다음에 합성 최대 전력. 자, 그림에서 이해를 합한 게 최대일 때. 그럼 여기 3하고 그죠? B 수용가 3하고 그 다음에 A 수용가는 1이죠. 3하고 1이니까 얼마예요? 여긴 4네요. 두 개를 더하면. 그 다음 이제 시간을 보니까 자, 요 6시까지 이거 뭐 3시간씩 나눠진 것 같아. 그죠? 6, 9 3시간씩이니까 요 구간을 보면은 두 개 합치면은 B 수용가가 2 그죠? A 수용가는 1이죠. 그럼 3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3. 그 다음 거는 요게 2구 2 2하고 여기니까 4 2하고 4니까 6이 되겠나요? 6이 되겠죠. 2하고 4니까 6. 그렇게 하면 여기는 요 분은 2하고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 3. 그러니까 5 이렇게 되고 자 여기는 5가 되죠. 이렇게 5에다가 이쪽 4니까 9가 되겠네요. 여기는 9가 되겠고 9. 그 다음 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4죠. 4 쭉 가면 4하고 여기가 1이니까 5가 되겠네요. 5. 그 다음 거는 3 여기가 3 여기가 2니까 5가 되겠고 그 다음 거는 3하고 1이니까 4가 되겠고 그럼 여기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합성 최대죠. 동시에 요 같은 라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최대일 때가 얼마냐 이런 얘기죠. 두 개 합성값이 최대일 때는 어디입니까? 여기네 9. 9 있는데 여기네요. 그죠? 9 맞죠? 그러면 여기가 9가 되네. 9. 합성 최대 전력이니까. 동시 합성 최대 전력의 합. 그럼 부등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에가 더하면 위에가 이게 9잖아요. 9. 위에가 9가 되는 거죠. 여기 9가 된다. 그 9, 1은 9. 뭐가 돼? 1이 되네요. 그죠? 자, 구하는 방법 알겠죠? 여기 뭐, 보면 곱하기 10에 3승 하는데 서로 빼면 마찬가지니까. 자, 요거는 고려 안 하고 제가 한다 그랬어요. 자, 이런 식으로 구한다. 그래서 이, 이 이미지를 기억하세요. 이 표를, 이미지를 기억을 하세요. 그게 제일 쉽습니다.
그러면 공식이 유추가 될 테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공식에서 각각 최대 전력의 합인데 최대 전력의 합이니까 양쪽을 최대 전력을 더한 거니까 이게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죠. 합성 최대 전력은 여기가 지금 9가 나왔는데 그죠? 9가 나왔는데 요 구간이 이게 가장 큰 거죠. 이 이상은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여보다 같거나 작아야죠. 그래서 사실은 1보다 같거나 아, 크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혹시 거꾸로 얘기했나? 제가 하여튼 이 요게 클 거 아니에요. 요게 클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보단 크다는 얘기. 요거보단. 그래서 1보다는 크게 나온다. 작게 나오는 게 아니고 크게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설명에 좀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등률이라는 건 어떻게 된다? 부등률은 1보다 1과 같거나 1보다는 크다. 왜? 위에 합성 최대 전력이 최대 전력만 더한 거니까 이게 가장 클 테니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두 개를 좀 잘 구분하시고 헷갈리면 요 표시했던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다시 봤지만 고등 공식에서 보면 부등률이 다 있어봐요. 각각 최대 전력의 각 최대 전력의 합이죠. 아래 보면은 합성 최대 전력이죠. 이렇게 글자적으로 보면 헷갈려요. 여기도 최대 합성, 뭐 합성 최대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통 뭐 최합, 합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이 그림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림을 기억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안 까먹고 제일 빠르다는 거 부등률. 그리고 공식에서 반드시 아래쪽 분모 쪽은 동시간대라는 거. 동시간대. 다른 시간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고. 같은 시간만 비교한 그 값, 합성한 값,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합성한 값이 최대일 때. 그림에서 보면 요 부분이었죠, 요 부분. 그죠? 자, 그러면 하여튼 요 부분이었다. 요 칸. 그죠? 여기 합했을 때 최대. 동시간대. 동시간대입니다. 뭐 이쪽 거 하고 이쪽 거 하고 합치고 시간이 다른데 합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높아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라는 수용가가 있고 B가 있고 C라는 수용가가 있다. 최대 전력 언제 가장 많이 썼나 해보니까 A 수용가가 많이 쓴 때가 300이었다. 여기가 100이었다. 여기가 500이었다. 자, 이게 뜻하는 게 뭐예요? 각 수용가의 최대 전력이 최대 전력. 최대 전력이 이렇게 있는 최대 전력. 각각의 최대 전력이죠. 아까 우리가 공식에서 그 부동률은 각각 최대 전력이 합이니까 요거를 더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더해. 그죠? 요게 같다고 해서 합성 최대 전력이 분모 쪽에 오는 게 합성 최대 전력은 요 세 개를 더해서 여기 아래다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최대 전력이 좀 A 수용에서 300을 쓰는 게 뭐 오전일 수가 있고 얘는 오후일 수도 있고 얘는 한 밤일 수도 있고 그죠? 틀린다. 틀려. 합성 최대 전력이 동시간대 쓰는 합성 최대 전력이니까 그걸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수용가를 두 개를 세 개를 이렇게 동시에 동시간대를 합성을 했을 때 그 합성한 값이 최대인 거. 자, 그런 얘기죠. 자, A라는 수용가 있고 B라는 수용가 있고 C라는 수용가가 있는데 각 시간대별로 더하고 그 다음 시간대를 또 더하고 그 다음 시간대를 또 더해서 이 더한 값이 최대인 거 동시간대입니다. 그게 분모에 온다는 거. 자, 여러분 뭐 같은 얘기를 했는데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렸나? 하여튼 기본적인 개념을 딱 집어넣어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있는 그림만 기억하도록 하세요. 다 안 되면 아까 여기 설명드린 요 그림 있죠? 여기 설명할 때 요것만 좀 잘 기억하시면 안 까먹을 수 있다. 좀 추가하면 급기야 얘네들이 동시간대에 이렇게 썼다. 그 분모에는 어떻게 돼요? 300 더하기 100 더하기 500에서 900이 오는 거죠. 900으로 표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뭐 쉽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1보다 큰 경우가 된다. 그러니까 이 1이 되는 경우가 나타나기 힘들다, 쉽지 않다. 항상 1보다 크다, 거의 1보다. 그래서 이거는 1보다 커질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특이한 경우에 1이 될 수도 있지만 뭐 이론적으로 실질적으로는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부등률을 구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최대 전력의 전력을 쓰는 요 부하가 집중되는가 아니면 분산되는가 요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부하의 분산 정도를 나타내는 게 부등률이다. 다시 부등률이란 뭘 나타낸다고요? 부등률이란 최대 전력의 사용이 분산되는 정도를 얘기한다. 이거를 이제 수치로 나타낸 게 뭐라고요? 부등률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거 우리 공식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 변압기 용량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게 변압기 용량이 될까요? 이 합성 최대 전력이 변압기 용량이 되겠죠. 이게 변압기 용량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변압기 뭘 얘기하는 거예요? A 수용가 있고 B 수용가 있고 C 수용가가 있는데 세 개의 다 전력을 공급하는 TR을 달아야 된다. 이때 얘기하는 거죠. 이때 그죠? 수용가가 하나일 때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각각 합성 최대 전력 세 가지를 합했을 때 최대 전력 이게 바로 분모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변압기 용량이 된다 이런 얘기죠. 최대 전력의 합을 변압기 용량으로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이걸 공식을 다시 써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부등률에서 부등률 공식을 한번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쓰면 부등률은 각각 최대 전력의 합이죠. 자, 각각 최대 전력의 합. 다시 쓰겠습니다. 각각 최대 전력이요. 각 최대 전력의 합. 그 다음에 합성, 동시간대 합성 최대 전력. 이렇게 되는 거죠. 아랫게 변압기 용량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합성 최대 전력이 TR 용량이니까 시험에서는 이걸 잘 물어본다 이런 얘기다.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요거는 어떻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합성 최대 전력을 구하라. 합성 최대 전력은 얼마인가? 변압기 용량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자리만 바꾸면 되는 거죠. 이거 자리를 바꾸면 되니까 아래에 뭐가 와요? 부등률이 온다. 부등률. 위에 그다음에 각각 최대 전력의 합이죠. 최대 전력, 각각의 최대 전력. 최대 전력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 최대 전력인데 최대 전력. 최대 전력은 어떻게? 아까 수용률 할 때 기억나시죠? 수용률은 어떻게 돼요? 최대 전력의 합. 최대 전력 이렇게 왔죠. 아래는 뭐 설비 총 용량, 총 설비 용량 이렇게 왔죠. 그래서 요 각 최대 전력의 합은 어떻게 돼요? 요 설비 최대에다 수용률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설비 용량, 모든 설비 용량 이거 이제 요걸로 표시하겠습니다. 시그마로 표시하면 설비 용량을 전체 더한 거, 설비 용량 다 더한 거, 그죠? 설비 용량 여기다 뭘 한다고요? 곱하기 수용률을 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제 있는 식에서 다 이제 끌어내고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세 개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이해를 하도록 하세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유념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합성 최대 전력 이게 TR 용량이라 그러지. TR 용량. 그러면 여기서 뒤에 TR 용량 여기서 우리는 TR 용량은 보통 킬로와트로 쓰지 않죠. 이건 이제 유효 전력이기 때문에
kVA를 쓰잖아요. 그죠? 피상전력을 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설비 용량이 보통 우리가 킬로와트로 나타내죠. 설비 용량. 전기 설비 그럴 때 전기기구 전부 다 킬로와트 유효전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뭘로 나눠줘야 돼요? 역률을 나눠줘야 된다. 이걸 좀 잘 기억을 하시죠. 역률로 나눠줘야 된다. 수역률이나 부동률은 그저 이런 전력의 단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냥 비율만 나타낼 뿐이니까 단위를 가지고 있지 않죠. 단위는 설비 용량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설비 용량이 킬로와트로가 되기 때문에 역률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상 전력이 된다 이런 얘기죠. 원래 이제 피상 전력에다가 코사인 세타 역률을 곱하면 되게 유효 전력 P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높아심에서 한 가지 더 더하면은 여기서 문제를 잘 보시고요. 이게 원칙이지만 이 설비 용량을 킬로볼트 암페어로 줄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서. 이런 경우는 역률로 나누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혹시나 해서 얘기 드립니다. 했던 걸 다시 기억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하율 우리가 배웠었는데 부하율 공식을 조금 더 확장을 해 보겠습니다. 부하율입니다. 부하율은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습니까? 부하율은 위에가 평균 전력이죠. 평균 전력. 아래가 뭐입니까? 최대 전력. 이렇게 되죠. 최대 전력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최대 전력이라는 거를 우리가 합성 최대 전력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수용가가 한 개가 아닐 때는 이 부하율은 수용가가 하나일 때도 또 여러 개일 때도 다 계산을 해보는 거죠. 수용가 여러 대에도 변압기를 한 대를 걸 수도 있는 거고 한 수용가에 한 대를 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위에가 평균 전력이 되고요. 평균 전력. 이미 여러 번 제가 지금 뭐 올렸던 영상입니다. 그럼 요 최대 전력이 합성 최대 전력이 오면 수용가가 한 수용가가 아니고 여러 개일 때 그럼 요건 이제 최대 전력이란 말이 합성 최대 전력의 의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용가가 많을 때는 그 합성 최대 전력은 아까 어떻게 구했어요? 설비 용량이다. 설비 용량 설비 용량에다가 곱하기 수용률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뭘로 나눠야 된다고요? 부등률로 나눈다 그랬죠. 부등률. 이렇게 했었잖아요. 요 부분 이렇게 했었잖아요. 자, 이게 좀 역률은 안 써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계산이 되면 결국은 번분수를 정리하면 어떤 형태가 나오느냐 이런 얘기죠. 그걸 정리하면 위에는 평균 전력이다. 곱하기 뭐가 돼요? 부등률이죠. 부등률이 된다. 그 다음에 아래는 뭐가 돼요?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내용 또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하면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미지로 잘 표를 우리가 그려봤던 걸 기억을 하시고 여기 대입해서 각 공식을 서로 대입을 해서 또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문제 여건에 따라서 어느 거를 적용을 해야 될지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이 부하율과 부등률, 수용률의 관계 물어보기도 하니까요. 부등률은 부하율하고 비례 관계에 있고 수용률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하율과 수용률은 반비례, 부하율과 부등률은 비례 관계다. 그것도 어려우면은 부분은 비례하고 그죠? 부수는 반비례한다. 부자가 들어간 길이
비례한다. 이렇게라도 기억을 하시면 또 실용적인 면에서는 또 효율적인 암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암기한 거는 암기한 게 생각이 안 나온 꽝이고요. 그죠? 단순하게 금방 시간이 부족할 땐 되지만 결국은 좀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 떠오르지 않더라도 유추해 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수용률하고 부하율하고 부등률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 외에도 올려놓은 게 몇 개가 있으니까 뭐 비슷한 내용도 있고 자 해서 참고하시고 해서 반드시 세 개는 이해를 하도록 하세요. 대부분이 이 파트에 와서 많이 헛갈려 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개념 정리를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여기서 끊고 관련된 문제를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